아이언 비철금속을 생산하는 영풍 2023년도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하고 손익분기점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3.8% 감소했고 영업손실 7.9%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12.7회전으로 높게 나옵니다. 재고를 많이 줄인 결과입니다. PBR은 0.48로 매우 낮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 결과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이 좀 미흡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1조 5천억 원대를 달성해서 전년보다 13.8%가 감소했고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거꾸로 35.6%나 크게 줄였습니다. 매출 원가가 적게 감소했다는 얘기는 매출 원가가 상대적으로 상승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부터 적자입니다. 그리고 판매관리비를 빼니까 영업손실 1424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더 영업손실이 32.1%가 더 영업손실이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 마이너스 9.2%로 3.2%가 추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원가 손익에서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는데 매출액보다 매출 원가가 높은 결정적 이유는 무엇이냐? 음, 매출이 1억 5천대인데 매출 원가가 1억 6천이거든요. 이게 이 재료비 쪽이냐 아니면 경비 쪽이냐 두 가지로 나누어서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는 1조 1,300억 원대로서 21.2%가 감소했어요. 매출 감소율보다 더 감소했으니까 여기에서 원재료 가격은 하락했구나. 그러니까 매출 원가가 증가한 거는 매출 재료비 역량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고요. 수르픈율은 상대적으로 그래서 6.9%가 증가했는데 현장 가공비가 13.8% 증가했고 판매관리비가 또 16.6%, 종합적으로 운영 경비가 14.1%가 증가한 바람에 TOE 생산성은 0.78로서 작년보다는 0.01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만은 수루풋도 영업손실 1205억 원이 나와서 그러나 이 원가회계 영업손실보다는 219억 원이 적게 영업손실이 났습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709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 감소한 그 금액에서 가공 비율을 곱한 게 그 차이액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 영풍은 그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검증하는 과정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는데 주석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 요겁니다. 요것을 빼면은 요게 이제 그 재고자산 평가 손실 금액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현금 흐름표에 재고자산 평당 충당금 설정액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이런 갭이 있는데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 저는 처음 겪어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그 좀 풀어내고 있을까? 이런 거를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그 검증 단계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그 1번과 2번으로 디카플링 했을 때 매출원가 재료비는 19.5%가 감소했고요. 운영경비는 14.1%가 증가했습니다. 재고자산의 변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플러스로 표현되어 있으면 이게 감소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재료 및 상품 매입액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영풍은
재고자산의 그 재고자산 변동 범위 기준을 전체 재고자산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 운영 경비에서 그 판매 관리비를 뺀 게 공장 가공비가 되겠는데 금액으로 13.8%가 증가했고 가공 비율로는 8.2%나 높게 뛰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매출 재료비가 8.2% 하락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원재료 가격은 하락했구나 이렇게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그 WCAI는 표준적인 방법이죠. 709억 원이 감소했는데 비성분은 전체 재고 자산이니까 548억 원 차이가 납니다. 요거를 또 전체 재고 자산으로 할 경우에 이 재고 자산의 변동 금액이 원래 709억 원이 되는데 1250억 원이 됐으니까 매출 원가가 높아지는 바람에 더 영업이익이 적게 나오고 하고 있는데 왜 이런 기준을 가져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BWCI 증감, 원재료 등 저장품도 있고 미착품도 있는데 그거의 그 증감의 갭을 가감하면은 이렇게 또 차이가 있습니다. 맞아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매년 틀리는데 요것을 구체적으로 뭔지 추적할 방법이 없어요. 이런 갭만큼 회계가 불투명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PQ 총 제조 비용의 갭은 그 아까 그 재고자산의 증감 갭하고 일치를 합니다. 그만큼 틀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는 어떻게 간신히 맞았는데 이게 아까 재고자산 명세에 소개했듯이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설정액을 집어넣어야만 요게 일치하는 거로 돼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현금식으로 한번 읽어보면은 현금이 1230억 원이 들어왔으면은 그 재고가 1230억 원이 감소하면 되는데 1237억 원으로 7억 원가량이 더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6억 9,500만 원이 그 이 실물 재고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재고자산 평가 손실 그 금액이 아까 나왔죠? 그거를 그 가감해 주면은 갭이 이렇게 10억 원으로 나옵니다. 이게 뭐냐? 이거를 딱 금액을 찾아보니까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설정액이다 이거죠. 그러면은 그 현금흐름표 재고자산의 증감액을 산출할 때 요거를 미리 그 감해가지고 뭐 마치든지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이거 맞춰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공인회계사도 뭐 어떻게 이해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차피 그 사업고 보고서는 그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 그 회계법인들은 점검을 하긴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맞춰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현금은 맞았다. 다만 2022년도에는 2,800만 원 차이가 있는데 이것도 뭔지는 찾질 못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요거만큼 불투명하다. 돈이 어디든가는 날라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554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6.7%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2명이 줄었어요. 그리고 평균 임금은 7,860만 원으로서 7%가량이 올라갔습니다만은 대기업이라고 말들을 하는데 임금 수준으로 봐서는 중견기업 수준뿐이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력비가 꽤 많이 나가는데 2,339억 원이나 나가요. 이게 2022년도에는 1,740억 원뿐이 안 나갔는데 이게 34%나 전기료가 팍 뛰었습니다. 지급 수수료도 크게 늘었고요. 이것이 그 매출 원가를 높이는 가장 결정적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것도 뭐 금액이 증가했겠지만은 전력비 증가가 이 경쟁력을 지금 떨어뜨리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를 줄이는 바람에 아마 전력비가 비싸서 생산을 못했는지
어쨌는지 또 판매도 줄긴 줄었으니까 생산도 뭐 더 못 해내고 해가지고 회전율은 올라갔어요. 그리고 스루픈율도 한 7%가량 상승했기 때문에 동일 방향의 변화는 일단은 가정은 투명하게 가정을 합니다. 생산성도 1.3% 올라간 거로는 돼 있어요. 결론은 뭐냐? 그 운영 비용이 많이 올랐다 그래도 생산성 자체만큼은 조금 올, 올라간 게 아니죠. 0.78이니까 적자가 더 심해졌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플러스로 돼 있어서 착각할 뻔했네요. 그 뭐 착각이 아니고 0.78이면은 좀 더 그 이 적자 폭은 좀 줄어들었다는 게 맞긴 맞겠어요. 어차피 그래도 그 1, 2하면은 다 적자니까 적자 폭이 0.02포인트 정도 더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레버리지율은 뭐 그렇게 이 차입금에 시달리는 그런 수준은 아니고요.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그 분석 경험의 그 이 매트릭스 표는 두 가지가 상승하면은 회계 투명성 가정하는데 이것도 입증을 하려면 원재료 가격은 하락했어야 된다. 요거는 1차, 2차 이 손익계산서하고 비성분에서도 하락 추론을 해냈죠. 그러면 이게 합리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증거로서는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산출해서도 회전율이 상승했어야 된다. 이런 것까지 보탬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은 들어오는 것은 여기서는 아연 정광 하나인데 단순 평균으로 31.5%가 감소했는데 매입 비중이 있어요. 87.88%. 나머지는 산화 아연이라는 것을 또 별도로 중소기업에서 구매하는 게 있는데 수입하는 것도 있는지 이거 국내네요. 국내. 그래서 이 가중 평균으로는 그 원재료 가격이 30%가 내려갔다. 그런데 그, 그 제품 판매 가격은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여기 24.7%그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 원재료는 30.7% 30%가 내려갔는데 그거보다는 적게 내려갔으니까 상대적으로 표현할 때는 가격이 인상이 됐다. 이렇게 이제 인식은 해볼 수는 있겠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회계 투명성 입증은 패스가 안 되는 건 아닌데 그게 좀 미흡하고 불투명한 부분이 꽤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원가 패러다임으로 손익분기점을 해보면은 영업이익이 제로라고 보는 거죠. 이랬을 때 총 제조 원가하고를 예상해 가지고 재고의 가간까지 이 10% 정도 더 줄어든다고 봤을 때 매출 원가가 한 2조 원 나오니까 2조 원을 반영했을 때 매출액은 2조 1천억 정도 하게 되면은 이 손익분기점이 나온다. 그런데 이게 영업부서 사람들이 이런 것을 계산해 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회계 부분, 재무 회계 부분한테 신세를 지든지 뭐 이렇게 할 텐데 어떻게 해서든지 어, 뭐 어떻게 해주면 매출액만 영업은 보통 매출액만 계획을 세우고 공장은 그 생산원가 계획을 세우고 나머지 종합적인 거를 또 회계애들이 주무르고 복잡하게 돼 있는 게 아마 이제 경험적인 건데 이게 이러다 보면은 다음 장에 표시했듯이 뭔가 갈등이 생겨요. 아까 그 원가 사고 방식에서는 그 재고의 증감액까지 감안을 하면은 2조 1천억 정도가 나오는데 영업 사고 방식은 요거 비용 그냥 다 더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2조 원 가량 나온다. 요게 어떤 판매 단가라고 비유를 한다면은 어 209만 5천 원에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회계 쪽에서는 뭔 얘기냐? 210만 원은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 판매는 우리 주관인데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이 사람아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좀 더 비싸게 팔아야지. 210만 원에 그 깎지 말라고. 이렇게 해서 판매했다고 가정해도 적자입니다. 재고가 내려간다면은 자, 원가 회계는 재고가 감소하면 이익이 감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떻게 하느냐? 재무 어 하고 얘기해 보면은 야, 그 공장 보고 생산 10%만 더 하라고 그래. 당신네들 그 매출이 그 좀 더 노력 안 해도 돼. 그러면 한 손익분기점까지는 나올 거야. 그래서 10%를 만약에 재고를 증가했다면은 가만히 앉아서 안 팔아도 17,500원의 이익이 나온다. 자, 이게 이제 그 원가 회계의 그 만유의 법정이죠. 그래서 그 만유의 법정은 무조건 성립된 게 뭐냐? 음, 유죄 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래 가지고 이런 속에서 살 필요가 있겠냐? 새로운 그 세상으로 가자. 그래서 그 스루프 패러다임으로 운영 경비는 뭐 인프레 등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도 있고 전기료도 또 오를지도 모르고 등등 10% 오른다고 보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제로라고 봤을 때 2조 2천억은 해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그 재료비 기준으로 슬프슨 재료비로 하니까 요 2조 2천억 정도 나오려면 요거 임력 요소를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요거에 가깝게. 그리고 요거는 약간 소점 있는 손을 봐가지고 매출 재료비를 약간 낮춘다. 그 다음에 그 스루픈율은 약간 올린다. 0.1%. 이렇게 했을 때 2조 2천억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크게 서로 오이 기준과 차이가 없으니까 판매 가격을 이걸 톤당 그 원으로 따진다면 222만 원에 팔기로 하자. 그래도 적자다. 손익분기점이지만은 그러면은 이익이 남는 방법은 딴 거 없습니다. 그 이 재고 회전율을 2.2%까지만 좀 13회전만 해보자. 12.7회전 했는데 요거 조금 더 못하겠느냐? 그러면은 이제 손익분기점을 넘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 사업 계획을 함에 있어서도 재고가 감소했을 때 스루프 퇴계가 나타나는 현상은 재고 회전율이 상승하고 원가 회계 영업 손실보다는 그 손실이 적게 났으니까 이익이 증가한 거죠. 그리고 판매가는 원가 회계보다 높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그 카테고리에 들어간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현금 재무지표로서 캐펙스 자본적 투자는 1,300억 원을 투자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이 아니고 순손실로 137억 5천만 원의 돈을 잃었습니다. 채권자한테 36억 원을 더 차입을 했고 이자 부채율은 6.2%까지 올라갔어요. 주주 잉여 현금 흐름은 이익 배당인데 3년 동안 172억 원을 똑같이 이익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가능한 얘기냐? 3년 영사 적자 속에서 주주 이익 배당은 지속하고 있다. 이는 도덕적 해이로 해석할 수도 있다. REM 이익 잉여금은 중견기업의 짠 임금 수준을 유지하면서 15,478.5%나 쌓아놓고 있다. 3년 연속 적자로 감소는 하고 있기는 해요. 적자가 나니까. 그렇지만은 이게 70 몇 년 된 회사라는데 어, 이거 적자 나면은 이익 배당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이런 게 그리고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은 그 고려엔 주총 때 그 최대 주주가 영풍으로 돼 있는데 5천 원 액면 5천 원 배당을 한다니까 10,000원 배당을 하라고 해가지고 그 또 분쟁이 일어났어요.
최대 주주가 돈을 더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 지금 2023년도 실적은 다 내려갔고 영풍 자체는 지들은 적자까지 냈으면서 그렇게 욕심을 내는 그런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자기네는 적자를 내놓고 이익배당을 받아가는 그 심보하고 고려인한테는 또 더 내놔라. 그러니까 똑같은 그런 거죠. 어, 실적이고 뭐고 이익배당 더 내놔. 이런 배짱인 것 같습니다. 경영이 이게 이제 독특한 게 그 동업으로 시작했는데 최 씨하고 장 씨. 장 씨가 영풍을 관장을 하고 최 씨는 고려인을 관장을 하는데 이제 경영에 이제 여러 가지 이 3세 경영이 오면서 좀 분란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형국의 뉴스 보도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비유동자산 중에서 이 회사 영풍은 투자 부동산이 무려 4,600억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투하 자본의 25%면은 4분의 1을 본업에 활용을 안 하고 부동산 투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게 이제 저는 좀 이 꼬집어서 얘기하는 표현으로는 본업에 충실 안 하고 지금 첩질하고 뭐 앉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 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기네들 그 본업에 충실해야지 부동산 어디에다 또 투자를 4,600억이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주가는 48만 원으로 2023년 초 61만 원보다 13만 원이 내려갔고 장부 가격 대비 48%뿐이 시장에서 대우를 못 받고 있습니다. 경영 성과가 안 좋은데 그렇게 좋을 리가 없겠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세준 씨가 16.89%, 영풍개발이 15.53%, 장세환 씨라고 아무래도 그 위에 있는 사람이 형이고 밑에 있는 사람이 동생 아닌가 싶어요. 3세 경영들한테 다 상속을 어떻게 아름아름 해가지고 다 상속을 해서 넘긴 것 같습니다. 우리는 뭐 상속해 줄 게 있어야 이런 뭐 기법을 알아가지고 살아 있을 때 에, 슬렁슬렁 어떻게 이 재산을 넘기는 그런 기법들을 배워야 될 텐데 어쨌든 최대 주주는 3세가 이렇게 받게 돼 있고 실제 영향력은 이 2세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뭐 관심이 없죠. 5% 이상이 아닌데 4.35% 그래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영풍 2023년도 실적을 분석하고 어, 좀 의견을 얘기를 해 봤는데 뭐 주가보다도 뭐라 그럴까요? 이 회계 투명성이 좀 미진하고 그다음에 이 경영 성과에 비해서 좀 이익 배당 가져가고 그다음에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는 게 영 바람직한 경영 방향은 아니지 않겠냐 이런 견해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